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곳이 감사원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전 행정부처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그런 감사에 나선 모양새 같습니다. 우선 뭐 감사원이 일상적인 감사 외에도 지난 6월에 그 새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아주 전방위 또 네. 감사에 나섰지 뭐 않습니까? 통일부와 국방부 뭐 해서 전방위 감사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그 하반기에 원래 잡혀져 있는 감사위에 새로운 감사 일정을 지금 선정을 했어요. 이게 탈원전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돌아보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백신, 지난번에 백신 도입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들여다보겠다. 물론 이게 감사위원들이 감사위원회를 열고 추인을 해야 됩니다. 그 감사위원들의 7명이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들이에요. 최재 감사원장부터가 문재인이 네네.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 감사위원들이 이거 거부하면 어떠나 뭐 이렇게 보도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이렇게 뭘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감사위원들이 거부한 상태는 한 번도 없어서 아마 예정대로 갈 거다라는 뭐 그런 추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전에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네네. 이거 특별감사를 하고 있고 또 방통위에 대해서도 지난 6월부터 지금 감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사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이 감사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전현희는 뭐 지난번 국회 정무위에 와서도 야당 의원들하고 아주 입을 맞췄는지 착착착착 뭐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언론 보도, 언론을 통해서 또는 야당 의원들과의 합작을 통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감사원이 지금, 권익위원들, 또 그 직원들을 전부 다, 이렇게 회유하고 있다. 즉, 모든 것들이 다 국민권익위원장이 잘못한 일이다. 시킨 일이다. 이렇게 진술하라라고 회유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방통위도 방통위지만 국민권익위야말로 사실상 전현희가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이 지시를 내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정치적 편향성으로 불리는 그런 이 업무를 벌써 몇 건을 했었어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뭐 전수조사를 한다 어쩐다 했을 때 사실상 권익위원장이 지금 정당인 출신이므로 국민의힘을 할 때 이게 재척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돌았을 때 아니다, 난 국민의힘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뭐 사건도 있었고 또 제 기억엔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돼서 법무장관이므로 재척 사유다, 이건 이해 충돌이다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해 충돌이 아니다. 라고 또 결정을 해서 그것도 구설에 올랐었거든요. 기억나는 것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상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으로 판단을 내린 부분이 한두 가지일까요? 뭐 근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오전에는 뭐 안 나오고 주로 오후에 출근을 했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위원장이 공무원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을 하는 그것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데 자기 입맛대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늦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뭐 예. 이걸 가지고 물러나라고 하기까지는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장관급 정무직에 있는 사람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고, 다른 부처들은 대통령 대면 보고를 하고 있는데 방통위하고 권익위는 서면 보고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날 필요 없다. 뭐 나오지 마라. 뭐 하는 걸 그래 뭐 국무회의 결정을 참석을 하고요. 못하게 하는.
했죠. 예. 나오지 마라라고 결정을 했고, 비극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익이라는 것은 좀 독립적인 저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전 정부에서도 그 어떤 정부에서도 정치인 출신을 거기다 꽂으면 안 됩니다. 인권이 권익이 이런 곳은 정말로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어서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랬는데 더군다나 전 정부 사람인 것만이 아니라 그 전 정부 사람이라도 진짜 객관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이라면 언론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 객관적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현희 같이 강남에서 2번씩이나 출마를 했고 또 굉장히 그 정치적 어떤 편향성이 강했던 의정 활동을 했던 사람이 권익위원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또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의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있을래. 그래서 지금 정부를 괴롭힐래. 권익위는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정부 기관을 계속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의도로 지금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정치적인 어떤 속셈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치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거의 안 하고 버티기에 들어가 있는데 전현희는 지금 이거 그만두고도 2024년 총선에 나올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총선 나오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정치적 거죠. 발언을 계속 하니까 오직에 한덕수 총리까지도 공직자가 그런 정치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지금 경고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퇴 압력에 버티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면서 엄살을 떨고 있잖아요. 감정팔이를 하고 있죠. 한상혁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민원연이라는 아주 정파적인 그런 시민단체를 핑계 삼아서 거의 한쪽 정당 내지는 한쪽 정파에만 이 편향적으로 몰두해 있는 그런 단체 대표였잖아요. 그리고 특정 그런 방송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선입견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지금 아무 말도 없이 저렇게 끝까지 자리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건 새 정부의 어떤 방송 정책 이것을 저지하겠다. 끝까지 저지하겠다라는 의도이죠. 특히 지금 감사원이 이렇게 전방위 감사에 나서는 것은 뭐 체제 감사원장의 의지보다는 유병호 사무처장, 사무총장이죠. 유병호 사무총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유병호 사무총장은 월성원 전 감사하다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때 자천 감사 무슨 연수원장으로 그렇죠.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한 사람인데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랄까 그런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감사 대상에 지금 올려놨잖아요. 하반기 감사 대상에 올려놓은 거 보면은 국가 통계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문제. 문재인 정권이 통계 조작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요. 예. 기억하시죠, 다들. 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국가 재정과 관련된 부분, 뭐 물가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 비판을 받을 때마다 해괴한 결과를 갖고 와서 통계청이 그때마다 갑자기 통계를 발표를 하고 또 OECD를 맨날 갖고 와서 정말 이 특정 부분의 특정 코 인용만 딱 갖고 와갖고 봐라 OECD가 우리가 아직도 더 많이 돈을 풀어야 된다 이런 식의 해괴한 논리를 계속 제공했던 통계청도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백신 확보에 실패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들을 당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이번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이게 이제 탈원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탈원전을 하면서 태양광 등 이런 데 또 엄청난 부정 비리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백신은 또 하나를 들여다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K 백신에 대한 환상, K 치료제에 대한 환상. 이게 특정 업체가
임종석과 관련돼서 굉장히 밀착해서 그 특정 업체를 방문도 하고 문 대통령이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치료제 제일 먼저 할 거야. 우리나라가 백신 제일 먼저 할 거야를 1년 동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자와 사실 다른 나라들이 거의 6월 달부터 입도 선매를 하고 화이자 대표를 만나고 대통령이 직접 통화도 하고 하면서 6월 달부터 어떻게든 이 물량을 확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문 대통령이 걱정하지 마세요. K 치료제 나옵니다. K 백신 나옵니다를 11월까지 계속 지속하다가 그때서야 허겁지겁 모더나하고 연락도 하고 물량 확보를 한다 어쩐다 하면서 뒤늦게 이 백신을 한 건 특정 업체와의 밀착한 정황도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모더나 무슨 그 스태프 회장인가 최고 경영자하고 통화를 해갖고 2천만 원 해본 2분기에 그 당시 들어온다고 했는데 10일 만에 네네. 0.08%, 0.28% 일이 벌어졌고 특히 이런 탈원전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아마 지금 현재 수사도 진행이 중입니다만 월성 같은 경우는 그 결정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탈원전 정책이 결정이 됐는지 이 부분도 좀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이런 부분들과 또 검찰의 지금 검찰총장이 그 새로 내정된 이후부터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검찰이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난번에 왜 그 교수님하고 이 시간에 왜 그렇게 문전성시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산에.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냐. 즉, 잊혀지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 한 3달 동안 어마어마한 분량의 SNS에 글을 쏟아내고 있고, 또, 지금 전임 대통령의 사저에 이렇게까지 많은 그런 의원들이 들락달락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검찰의 수사에 갈날 감사원으로부터 밝혀질 것들이 목전에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지금 감사원이 칼날을 높이 든 상황이고 감사원은 수사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감사 결과를 수사 의뢰를 검찰에 넘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또 한동훈, 이원석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 검객들이 투톱 체제를 갖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적폐, 이른바 신적폐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색출 내지는 제거 작업을 벌이겠다. 이런 게 이 윤석열 정부에서 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접근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현석 지명자만 하더라도 굵직한 사건은 전부 다 맡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사건들, 이를테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라든지 비자금 문제라든지 이게 쉽지 않은 어떤 진짜 문제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비리 그리고 원전 수주 비리 이걸 들여다봤고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는 아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런 전력을 보면 민주당이 다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때는 박수 쳤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반대를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강단 있는 수사를 했던 검사로 유명하죠. 그러나 야당에서는 감사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또 먼지 털기식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야당의 지적과는 달리 선관위 과거 그 속구리 투표 이런 게 있어가지고 큰 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감사를 하겠다는데 선관위는 또 독립기관에 대해서 나는 행정부 아니거든 이렇게 지금 감사를 그냥 해갖고 좀 자리조치도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양면이 다 지금 헷갈립니다. 뭐냐면 선관위가 사실 독립기구인 건 맞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제대로 어떤
이 외압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동의하나 그러나 지난번에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아니 우리나라가 소쿠리 투표를 하면서 또 직접적으로 이 선관위원이 그 받지도 않은 그런 정말 전근대적인 행태를 보여준 선관위에 대해서 아무도 그걸 제대로 감사를 못한다면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 예산을 쓰고 있고 또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으면 그것이 자체 감사로서 해결될 문제가 네.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다 보면 제 식구 감사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를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선관위 사무총장만 물러나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이 감사를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검찰의 칼날과 함께 또 다른 감사원의 칼날을 지금 아주 시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